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8개월 만에 재회,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으니 이제 약 90분 정도 남았는데요. 긴장과 설렘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 먼저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부터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하영 기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하루 일정부터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두 정상이 오늘 서로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발한 외부 횡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메시지를 던진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 종일 호텔 안에 집거하면서 회담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에 하노이에 도착을 했죠. 오늘 오전부터 바로 베트남 정부와의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응우옌 푸총 국가주석 등을 만나 회담과 오찬 등을 함께하고 무역 관련 서명도 진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번영하는 베트남이 북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힌 거죠. 반면 김정은 위원장, 오늘 오전부터 외부 일정이 있을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 없었습니다. 어제 북한 대사관을 잠시 방문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회담에선 회담 자체에 매진하기 위해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겁니다. 그만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행보가 오늘 만찬 회동과 이후 일정을 통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숙소 멜리아 호텔로 가봅니다. 한승현 기자, 멜리아 호텔이 회담장과 가까워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김 위원장도 서서히 갈 준비하고 있겠죠? 네, 이제 정상회담을 1시간여 앞두고 호텔 안팎의 경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막바지 회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뒤 숙소로 돌아왔고 오늘은 하루 종일 숙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잠시 뒤부터 내일까지 이어질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소에서 협상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집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한때 다른 외부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일정은 없었습니다. 하이퐁 등 경제 시찰도 김 위원장은 가지 않았고 리수용 부위원장 등 수행단 일부가 떠났습니다.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핵심 참모진과 함께 추가 비핵화 방안의 수위와 미국의 상응 조치 요구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인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량 통제를 하게 되면 회담장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회담 시간 30분 전인 8시쯤 숙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은 기자, 조금 전까지도 출발했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분에서 50분쯤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장소인 메트로폴 호텔로 떠날 것으로 보이고요. 제 뒤로 보이는 호텔 정문이 아닌 옆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인 캐딜락 1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시각으로는 밤 8시 15분쯤에 메트로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찬 장소인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11km, 차로 40분가량 걸립니다. 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각 밤 8시 반쯤 두 정상이 만나면 악수와 같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통역만 배석한 채 단독 회담을 짧게 갖고 만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쯤에야 숙소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두 정상이 만나게 될 장소인 메트로폴 호텔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이제 약 1시간 20여 분 남았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메트로폴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회담 시간이 다가올수록 취재진들과 시민들로 호텔 주변이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시는 흰색 건물이 메트로폴 호텔의 정문 쪽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경계가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8달 만에 만나는 북미 정상은 짧은 단독 회담 이후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만찬 참석자도 확정돼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하고요. 북한 측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만찬에 함께합니다. 두 정상의 저녁 만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 북측으로선 미국 정상과의 만찬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들은 만찬 30분쯤 전에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시 반쯤일 것 같고요. 통역만 배석한 채로 20분 동안 단독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만찬 전에 양 정상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때 오갈 대화가 특히 주목됩니다. 이번 만찬은 소셜 디너, 친교 만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협상이나談判 성격은 아니란 뜻이지만 이미 회담 의제와 관련한 충분한 협상과 논의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세기의 정상회담 2라운드가 열리는 메트로폴 호텔 주변, 저희 취재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2차 북미 정상회담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데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이제 8시 반이면은 북미 정상이 8개월 만에 재회를 하게 될 텐데 문 대통령도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시겠죠? 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의 첫 만남인 친교 만찬을 관저 집무실에서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였습니다. 마침 오늘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내일까지 하루 반나절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회담 막판까지 물밑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정부 각급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친교 만찬과 관련한 현지 보고도 오늘 밤 늦게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박 2일 회담이 끝나는 내일 저녁에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담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데 따른 것인데요. 통화에선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유하는데 이때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그 시기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모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구상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북미 두 정상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며 잠시 후에 있게 될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기자가 하노이 지도를 보면서 북미 정상 간의 동선, 또 이들이 함께할 주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미 두 정상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상은 이젠 1시간 뒤면 회담장인 저 뒤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 메트로폴 호텔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이동을 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하노이시 지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하노이시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신도시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잠시 뒤에 있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전 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트위터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어트 호텔에서 출발을 해서 트럼호와 거리를 지나 미국 대사관을 거쳐 북한 대사관,
이렇게 메트로폴 호텔까지 총 11km를 달려갈 예정입니다. 원래 굉장히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한 40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베트남 당국에서 이 제가 표시한 이 도로를 완전히 전면 통제하기 때문에 30분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7시 55분이면 메리어트 호텔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떨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재 구도심 중심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요. 멜리아 호텔은 메트로폴 호텔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리로는 약 1.6km에 불과하고요. 시간도 7분이면 가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늦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하노이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린 도시들이 있죠. 바로 하노이시에서 약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할롱베이와 하이퐁입니다. 이곳이 주목받은 이유는 두 정상이 가진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시찰단, 리용호 부위원장이 이끄는 경제시찰단이 오늘 오전엔 할롱베이, 오후에는 현재 하이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퐁에는 베트남 최대의 완성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가 있는데 이곳을 시찰하고 있는 리용호 부위원장 일행은 잠시 뒤 하이퐁을 떠나서 하노이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현장 상황 좀 볼까요? 뒤에 보이는 메트로폴 호텔 앞에 많은 취재진이 모여서 이제 1시간 뒤에 다가올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각 두 정상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 30분에 만납니다. 약 10분 정도는 8개월 만에 만남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간단한 대화와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8시 40분부터 20분 동안 단독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통역사 두 사람만 배석하는 굉장히 내밀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통역사는 누굴까요? 베트남 정부가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미국의 통역사는 이연향 국장,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도 배석했던 이연향 국장이 함께 자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측의 통역관이 바뀌었습니다. 1차 싱가포르 때에는 김주성 통역사가 1호 통역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엔 신혜영이라는 여성이라는 정보만 알려진 통역사가 배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독 회담 이후에는 만찬이 이어집니다. 만찬에는 배석자가 있는데요. 배석자 명단을 보시면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미국의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를 합니다. 단판을 짓는 성격이 아니라 친교 성격의 만찬이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북핵 협상에 워낙 깊숙이 발을 담근 핵심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찬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터치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만남까지는 이제 1시간 10여 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통일외교부 윤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기자, 네. 지금 두 정상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제 한 80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긴장 속에서 첫 만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서 일종의 그것도 기싸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악수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을 만났을 때 손에 힘을 주고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기싸움에서부터 내가 기선을 제압하겠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할 때 그런 모습이 살짝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환담 10분, 또 정상회담 20분, 이어지는 만찬까지 2시간 정도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져갈지 대화할 내용은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시 30분 만남, 40분의 1대1 회담, 그리고 9시부터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인데요. 이관세 소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회담은 하루, 이번 하노이 회담은 이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작년 싱가포르 회담은 결과가 큰 틀에서 포괄적인 그런 합의를 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짧았던 건 아니지만 실무 접촉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이 베트남 이 협의는 사실상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 항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행 계획
다시 말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작을 어떻게 갖추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비핵화라는 과정이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고 복잡한 절차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이렇게 많지 않고 뭐 2020년이라는 얘기들도 미국에서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최대한도로 서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미국은 많이 깊이 이걸 끌어낼 것인가. 북한은 제재 완화라든가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어떻게 하면 확고히 받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 출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다른 거 없이 이 회담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자기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한 거 이외에는 아무 행동이 없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만찬과 단독 회담을 통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나의 그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해서 미국이 믿고 이렇게 상응 조치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믿고 해라. 그러면 나도 충분히 보장을 하고 해가겠다는 거를 쟁점이 된 걸 갖고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설득 논리라든가 또 앞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짧은 시간에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야 할 것인가. 북한은 내부적으로 내년이 2020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고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 작년 4월 20일 날 국가 운영 전략 노선을 경제 문제 개발에 집중한다는 걸로 전환도 했지만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가 완화가 돼야 되고 또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인민들은 좀 더 편안한 가운데 경제 발전에 동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핵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을 해달라 하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거고 다시 아시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1975년에 미국과 전쟁을 하고 단교를 하고 95년에 수교를 해서 20년 만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근데 북한 경우는 미국 간의 적대 관계를 70년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담이고 여러 가지 상당히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이틀이 사실 길다 짧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회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엽 위원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쯤에 합의문은 다 작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5일에 걸쳐서 실무회담을 김혁철 대표하고 비건 대표가 만났는데 마지막 이제 5번째 만났을 때는 한 30분 정도 만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합의문에 대한 그 초안들은 나왔는데 아마 이 공백이 있을 겁니다. 이 블랭크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단판을 져가지고 상대 측에 이제 결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몇 가지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아까 윤준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앞에 환담 10분, 그 환담 그렇다 해도 내담 이제 20분 정도가 있는데 이때 아마 집중적으로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만찬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그 이후에 실무 대표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을 위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일 그러면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점쳐보기 위해서라도 만찬과 이어지는 분위기를 매우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무래도 화기애애하면 통큰 진전을 이룰 기대할 수 있겠죠. 지난번 그 싱가포르 회담 때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끝나고 상당히 얼굴이 상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밀고 당기는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었던 거 보면은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 밤 10시 반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자들한테 만났을 때 아마 이번 합의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CVID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낙관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수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아마 요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노련하기 때문에 얼굴 보고 잘 모를 거라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상대적으로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갔는가, 이걸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 시간이 가면서 미국 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NYT의 그 폼페오 장관이 회견한 걸 보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거 60%만 들어줘도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에 대해서 너무 서두를 게 없다. 그리고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반적인 동결,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 조치, 이 정도 선을 상당히 기대치를 좀 낮추는, 너무 이 기대치가 높은 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대외적인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번 회담은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동결과 폐기 문제, 물론 농축우라늄 시설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찰과 검증의 문제가 함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거냐의 문제와 함께 영변 외의 핵시설들, 또 전반적으로 있는 그것, 또는 ICBM의 미사일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포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상응 조치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그것이 더 확대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 현장 대의원 투표를 끝으로 임기 2년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선출되는데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 킨텍스 연결합니다. 안다영 기자, 마지막 대의원 투표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 결과 나왔습니까? 네, 현재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서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까지 대의원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이미 실시한 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사전투표와 현장 사전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의원 투표에 앞서 전당대회 하이라이트인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요. 황교안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각각 우파 대통합과 개혁 보수를, 김진태 후보는 선명한 우파를 강조하며 막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지휘하게 되는 신임 당대표로는 황교안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후보의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또 태극기 세력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김진태 후보의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술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지 여부와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최종 성적표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난 7개월간 비대위 체제를 이끌어온 김병준 호가 막을 내리고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등으로 꾸려진 새 지도부가 향후 2년간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 트위터 대통령 아닙니까? 네. 회담 앞두고도 트위터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올렸다는 소식이 있나 봐요? 베트남에 와서도 트위터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위기나 미국 측 협상단의 분위기를 저희가 좀 유출해 볼 수 있는데요. 만찬을 앞두고 예. 조금 전에 또 올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이 다 추측 보도고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다라면서 자신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 회담이 잘 풀릴 거다라고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점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한국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또 문장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회담에서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윤진 기자가 지금 짚어봤지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 언론과 사이가 안 좋은데, 언론과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북한 관련 움직임이랄까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작성된 합의문, 어떻게 결과가 되든지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밀로 특검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고 더군다나 작년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공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현재 여러 명이 기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형태든 간에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면서 이걸 어떤 국내적인 논란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찌 보면은 이미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이번 성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이제 이미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한 20여 년 됐고 또 과거에 리비아나 남아공과 달리 상당히 고도화된 운반 수단까지 ICBM까지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일단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이번 핵심은 미 본토에 대한 또 미 국민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 북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ICBM에 대한 제조 중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미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킨텍스 연결합니다. 안다영 기자, 결과 나왔나요? 네, 지금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발표되고 있는 현장 상황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헌 제26조, 제27조, 제27조 2항에 의하여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기호 1번 황교안! 최고위원으로 기호 7번 조경태! 기호 8번 정미경! 기호 4번 김순례! 다음 6번 김광림! 청년 최고위원으로 기호 1번 신보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희망을 만들 자유한국당의 네, 자유한국당 새 대표의 황교안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 알아봤는데요. 소장님, 네. 오늘 오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원들이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네. 산업시찰과 관련한 그 면면들과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짚어볼까요? 이 싱가포르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것도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자주 가니까 중국의 그 개혁 개방 그 상황은 잘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를 구축하는 그런 회담의 성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나가야 될 방향, 어떤 북한의 어떤 변화, 개혁 개방으로 가는 길에서 베트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베트남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수영 그 당 부위원장, 경제부장이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그 사업을 집행하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팔로우하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조용원 부부장도 이번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싱가폴, 베트남의 어떤 그 경제 현황을 아마 샅샅이 볼 거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일정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그 베트남과의 그 정상회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움직였고, 그래서 내일 북미 정상회담하고 떠나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3월 1일, 2일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하고 떠나고,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정상이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나름대로 행사의 모든 그 일정을 소화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막 있으면서 전략을 가다듬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원들만 한 두어 군데 산업시설과 관광시설 이쪽을 아마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주 의원님. 그런데 지금 짚어주셨지만 산업시설도 했지만 할롱베이 관광지도 들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시사는 뭐가 사실 있을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취임 직후부터 원산 갈마지구를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이제 마식령 스키장과 연결시켜서 우리 이제 동계 스포츠하고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쿠바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쿠바와 미국이 적대 관계에 있고, 또 미국이 지속적으로 독재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쿠바의 관광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광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관광에 따른 몇 가지 조치들, 요거를 제외한다면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비핵화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대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관광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고, 또 지금 비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원비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에 이제 그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미국 내에서 나온 얘기 보면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북한의 친인척, 고향 방문이나 친인척이 있다면 이런 우리 재미동포의 방북을 좀 폭넓게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광 분야가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 하롱베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직접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제 두 정상 간의 만남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윤진 기자. 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금강산 관광이 아무래도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좀 더 앞서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죠?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금강산 관광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지난 10년 동안 꼼꼼하게 계속 중첩되면서 이게 제재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교부에 담당하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푼다고 해서 제재 하나를 푼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금강산 관광만 해도 벌크 캐시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사이에는 오이사 조치가 또 걸려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대량으로 가면 안 되고,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도 안 되고요. 북측의 금융기관을 개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광만 허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될 만큼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관광을 허용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조항의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이라 하더라도 쉽게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뭐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어렵겠지만 개성공단 얘기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중단된 지가 3년이 된 것 같아요. 네.
개성공단은 이것은 남북 간의 경협으로서 이건 대북 제재라기보다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여론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금강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측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개성공단에서 주로 섬유 관련 제품을 생산을 했었는데 대북 제재 중에는 북측에서 섬유 수출을 못하게 또 막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려면 이거는 대북 제재 조항 한두 개를 풀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형식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다시 조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담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상응조처로 남북 경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 덜어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번에 상당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미국의 독자 제재가 실시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구속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예외 조치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온 거라든지 아니면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자를 수송했다 다시 돌아오는 부분, 그 다음에 남북 공도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조치를 통해서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재 자체에 묶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결의를 이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일 지금 중국 외교부의 이제 콩시현유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아까 방송에 나왔던 힐 차관보라든지 그리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결국 북한의 조치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은 동시행동적인 상응 조치로서 결국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수행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또 개성공단에 묶여 있는 여러 조치들을 여러 가지 예외 조치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나 이제 이게 대전제는 물론 북한이 전형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 박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재 문제를 기본적으로 완화를 하거나 해제하는 데는 안보리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 해제가 됐고 이렇게 조치가 된 거를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윤준 기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군사 직통 전화를 만들기 위해서 광 케이블이 들어간다든가 자동차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예외적인 조치들이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를 다시 개건하는 문제 이런 거 등등해서 예외적인 조치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게 남북 경협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남북 경협을 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면은 오히려 미국이 그런 카드를 하나 갖는다면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더 유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대북 경제 제재라는 것이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미국으로서는 또 어려운 거고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단숨에 이거 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터준 거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경협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는 제재를 예외로 해야 되지 않냐는 결의안을 내겠다. 지금 유엔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저는 이번에 논의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 이 시각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전용 차량의 캐딜락원이 아직 호텔에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예정된 출발 시각은 우리 시각으로 7시 55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발 직전에 경호나 주변 보안 문제를 지금 점검하면서 경호원들이죠. 출발 직전에 지금 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취재진들도 조금 더 멀리 물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발이 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숙소 멜리아 호텔을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지금 이 시각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상회담을 5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 안팎의 경호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만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막바지 회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뒤 숙소로 돌아왔고 오늘은 하루 종일 숙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잠시 뒤부터 내일까지 이어질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소에서 협상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집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한때 다른 외부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일정은 없었습니다. 하이퐁 등 경제 시찰도 김 위원장은 가지 않았고 리수용 부위원장 등 수행단 일부가 떠났습니다.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핵심 참모진과 함께 추가 비핵화 방안의 수위와 미국의 상응 조치 요구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인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량 통제를 하게 되면 회담장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회담 시간 30분 전인 8시쯤 숙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계속해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그리고 통일외교부 윤진 기자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님, 매우 정치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이제 가을이면은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통 큰 진전을 보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단계적 진전, 그러니까 잔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요번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은 이제 내년 이제 3월서부터 이제 뭐라 그러죠? 달아오르게 당내 되는데요. 경선이 네.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고 비핵화 과정 자체가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2차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 가을 아니면 네. 내년 봄에 한 번 더 해야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핵에 대한 이행의 문제를 논의하고 과거 핵에 관한 어떤 말의 단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핵 위협들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해서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것도 보면은 일단 2차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2월 말에 한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날짜를 바로바로 발표하지 않고 하나씩 풀면서 언론의 관심을 계속 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뭐 결정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의 언론, 여론 그리고 전 세계 여론을 끌어올려서 아마 극적인 어떤 이벤트 효과를 노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제안해 보더라도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단번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한 번에 한 중간 딜 정도를 하고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하노이에 마련된 KBS 특설 스튜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장원 앵커 나오십시오. 네, 하노이입니다. 이곳 시각 이제 오후 5시 4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까지 40여 분가량 남았기에 잠시 뒤면 두 정상이 숙소를 나와서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에 260일 만에 이루어지는 북미 두 정상의 2차 핵 담판, 일각의 비관론 또 회의론을 넘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세계가 이곳 하노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일외교부 이효영 기자 그리고 베트남 전문가인 김희재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잠시 후에 있을 두 정상의 이동에서 만남까지 이곳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효영 기자. 네. 이제 메트로폴 호텔이죠. 두 정상의 이동 장소, 만남 장소. 네네. 역시 이제 오늘 밤 가장 주목받을 공간인데 네. 당초 회담장으로 유력했던 곳이 이곳 네. 메트로폴 호텔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초에는 국가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요, NCC라고 불리는 곳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뀌게 된 배경 어떻게 네. 지금 분석을 합니까? 네, 그 NCC는 그 국가적인 행사를 많이 치렀던 또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고 또 베트남 정부로서는 상당히 자랑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 NCC가 가장 유력한 회담 장소였는데 의외로 김상선 부장이 의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쪽에 하노이에 입국을 한 다음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이 회담장으로서 북측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곳인가 이런 분석이 나오던 차에 이 베트남 정부 쪽에서 북측에서 NCC에 대해서 너무 넓어서 경호에 어려움이 있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호상의 어려움이나 너무 공간이 넓다라는 것은 좀 명분이었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이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처음부터 유력했던 메리어트 호텔과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먼 길을 달려서 한 20-30분을 달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곳 쪽으로 와서 만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 않느냐. 그래서 북측에서 이곳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메트로폴 호텔은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안 막혀도 교통통제를 안 한다면 보통 40분 정도 걸리고요. 교통통제를 해도 한 20분 정도는 걸리는 거리거든요. 네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보면은 뭐 이건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인 북미 간의 그 의전을 보면은 이번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네. 미국이 양보를 한 거다 하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회담장에 있어서는 양보를 했다 이런 분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서는 한 차로 3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먼 길을 달려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이런 모양새가 사실 되기는 했는데 이 장소라는 측면에서 양보를 한 게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베트남으로 결정되고 다낭이냐 하노이냐를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네, 잠깐만. 지금 네네. 이 시각 현재 메리어트 호텔 호텔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네네. 김희재 교수님 베트남 네. 전문가시니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자세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베트남 하노이의 서부 지역이고요. 여기가 신개발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이고, 아까 컨벤션 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코엑스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최근 경제 개발 또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노이 전체를 놓고 보면 저희 특설 스튜디오가 한 가운데 있거든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중간에 있는데 네. 메리어트 호텔은 서쪽 끝에 있고 네. 회담장은 동쪽 끝에 좀 가깝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서울로 따지면 강남의 코엑스에서 명동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종로를 거쳐서 명동으로 간다.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효영 기자가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네. 공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한 거고 네. 또 그 전 과정도 놓고 보면 다낭이냐 하노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다낭을 선호했고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했다는 얘기가 네. 이제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거기서도 미국이 한 차례 양보를 했고요. 네네. 또 정상회담장이나 숙소 선정에서도 양보를 한 셈인데 네네. 그렇게 양보한 이유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회담이 굉장히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북한이 최대한의 어떤 편안한 환경에서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를 한 측면도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본다면 명분이나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좀 살려주면서 실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장소를 양보하고 협상 내용에서의 어떤 원하는 바를 더 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명분이나 체면을
세워주고 실리를 얻었는지 또 그 결과물이 뭔지는 이제 내일 오후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사실 북한 대사관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멜리아 호텔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북한 대사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선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멜리아 호텔은 북한 대사관과도 가깝고요. 이 회담장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호안기엠이라고 하는 호수 근처에 다 밀집해 있는데 뭐 여기에 시청도 있고요. 여러 중요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편의성이나 보안상의 이유 그리고 멜리아 호텔은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호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나 경호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 전경 나오고 있고요. 자, 회담 두 정상의 만남까지 이제 4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숙소를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메리어트 호텔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영은 기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메트로폴 호텔로 출발을 한 조짐이 보입니까? 네, 아직까지 출발하진 않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도로가 지금 통제된 만큼 조만간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어렴풋이 성조기 모양이 뒤로 보이듯이 해당 차량이 바로 캐딜락 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을 출발을 앞두고 현재는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밤 8시 15분쯤 메트로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찬 장소인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11km, 차로 30-40분가량 걸립니다. 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내놓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회담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쯤에야 숙소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자,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김영은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 38분 남았으니까 잠시 뒤에는 출발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신시가지에서 이제 구시가지로 이동하다 보면 저희 스튜디오가 세워져 있는 이 거리를 지나게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을 지나는데 이 지역은 낀마 지역이고 한인 기업들이 많이 이쪽에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 지역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이죠. 하노이 대우 호텔도 있고요. 롯데 호텔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 친숙한 하노이의 중심부인데 이 거리를 지나서 하노이의 이제 구시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시각 메리어트 호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7분 남았고 잠시 뒤에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이호영 기자. 오늘 낮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주석과 총리를 잇따라 만났어요. 양자회담 했는데 여기서도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을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매우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그러나 나는 뭔가 위대한 일, something great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베트남 정부의 이 주석과 총리를 만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단기간에 해낸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위대한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동안 그 베트남처럼 북한이 발전할 수 있다.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 왔거든요. 그 얘기를 회담 만찬을 불과 몇 시간 남겨놓은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다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 화면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에서는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의 얘기를 보면요. 조금 전 한 10분 전쯤에 멜리아 호텔 앞도 교통 통제가 시작됐다고 예. 하거든요. 곧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메트로폴까지 뭐 차로는 3분 차로는 3분 정도는 거리죠. 가는 예. 거리입니다. 자, 김희재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발언도 그렇고요. 결국 이제 베트남을 회담지로 제안하고 또 선택한 것에도 자, 개혁 개방을 하면 핵을 포기하면 베트남 같이 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는 건데요. 네.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이제 도이모이 아닙니까? 도이모이 우리가 흔히 개혁 개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한자어로 표현하기에는 이 노이머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만일 개혁 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베트남의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알아듣기 쉬운 그런 순 베트남어를 사용해서 노이머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든 것입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방금 누군가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도 경호원들인 것 같고요. 경호원들이 선두 차량에 탑승을 했다면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와서 전용 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김희재 교수님, 도이모이가 그러니까 사실 점진적인 어떤 변화 발전보다는 어떤 커다란 쇄신을 얘기한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뭐든지 새롭게 다 바꾸자라는 어떤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담대한 전환이었다고 생각해요. 노임의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베트남 사이는 굉장히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통일은 이루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경제적으로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절망적 상황을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타개해보자. 우리 함께 변해보자. 너희머이라는 그런 운동이 시작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잠깐만,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보이는 하면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에 지금 엠블럼이 잠깐 보였습니다. 네. 멜리아 호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만 차량을 아니면 대기시키는 차량을 모습으로 대기시키는 보입니다. 것으로 네네. 볼 수도 있겠고요. 아직 네.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멜리아 호텔 입구에는 그 조선중앙 TV에 이제 카메라 기자도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곧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용 차량을 멜리아 호텔 입구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자, 여기는 메리어트 다시 메리어트 호텔 보겠습니다. 당초 백악관에서 밝혔던 일정으로 보면 7시 55분에 메리어트 호텔을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곧 내려와서 탑승을 하고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주변의 건물이라던가 또 옥상에도 이런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늘 오전에 베트남 주석 또 총리와의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 후로 숙소에서 지금 몇 시간 휴식을 취한 뒤에 회담장으로 향하는 것이죠. 네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 꽤 일찍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네. 유일한 공식 일정이 북한 네. 대사관을 방문.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었어요. 40분, 예, 50분 40분 정도 가량 방문하고 네. 거의 만 하루 동안 지금 숙소에서 표현하자면 두문불출했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좀 인상적인 사진 네. 하나가 올라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2면에 보면은 그 어젯밤인 것 같은데 멜리아 호텔이라고 이 장소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측근들과 소위 작전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혹시 사진을 네, 지금 네.
막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두 차량, 아마 경호원들을 태운 선두 차량들이 메리어트 호텔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막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서 지금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을 막 출발했습니다. 네.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통상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의 만남까지는 이제 29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 내지 10분 정도 앞두고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금 전에 한 무리의 이 차량 행렬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 앞부분의 선두 차량은 아마 이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바로 뒤쪽쯤으로 비스트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리 풍경을 보면 뭐 세계 여느 도시에 못지않게 굉장히 깔끔하고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임의 이후에 이 베트남 하노이의 서쪽 지역이 개발되었고요. 여러 첨단 산업단지도 이쪽 서쪽에 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네. 시가지가 지금 가로등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베트남 시각으로 이제 6시를 막 넘었습니다. 서울 시각은 8시를 넘었을 것이고요. 이곳도 이제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 260일간의 만남,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룰 만남, 이제 28분여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을 출발했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뭐 3분에서 5분 거리기 때문에 15분 정도 있다가 출발해도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야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화면 왼편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경호원으로 보이는 지금 인물이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곧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지금 화면 분할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영상 두 곳 다 아마 멜리아 호텔의 서로 다른 각도의 멜리아 호텔 주변 풍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거의 24시간 동안 두문불출을 했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 단서를 보여주는 이제 한 장의 사진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나왔고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네, 보면 이 호텔 방으로 보이는 그런 배경이 보이고요. 이 작은 원탁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쓰고 앉아서 회의를 주재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또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김성애 통일전선부의 실장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 그야말로 이 작은 원탁에 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이번 회담의 최측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회의를 한다. 작전회의를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그런 같습니다. 느낌의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상당히 인상적인 의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는 회담 전날 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외출을 했죠. 그만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24시간 전부터 두문불출하고 지금 표현대로 하면 작전회의를 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갖는 어떤 중요성, 무게감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나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그 만남 자체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이 상징성을 떠나서 실질적인 내용을 도출해내야 하는 과제를 양쪽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는 좀 훨씬 더 진지하고 이 내용을
최대한 도출해내기 위해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예, 싱가포르 때의 합의 4개항이 이게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죠. 서론은 한두 페이지지만 본론은 훨씬 네. 두껍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총론이었다면 또 강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표현처럼 그 강론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저 두문 불출이 사실은 좀 더 의미 있는 행보다 네네. 진정성을 좀 보여주는 보여주는, 행보가 아닌가 네. 이렇게 기대에 섞인 추론을 네네. 하게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메리어트 호텔 숙소를 출발해서 이 시각 현재 하노이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10여 분 뒤면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회담장에서 3분 내지 5분, 차로 3분 내지 5분 거리에 위치한 김 위원장의 숙소 메리어트 메트로폴 호텔이 멜리아 호텔이죠. 멜리아요. 예, 예. 멜리아 멜리아 호텔이 호텔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경호원과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뿐 아직 출발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분 거리기 때문에 지금 두 정상의 만남까지 25분 정도 남아서 조금은 더 있다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멜리아 호텔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까 숙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숙소를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막바지에 엊그저께 멜리아 호텔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이면서 동시에 미국 취재진을 네. 위한 프레스센터가 확정됐다는 네, 거를 네. 저희가 보도를 다 했었죠. 네네. 그게 굉장히 이색적이고 전례가 없고 네, 저게 네. 말이 되나 하는 거였는데 보도를 한 뒤에 결국 방을 뺐습니다. 방을 뺐습니다. 네네. 누가 뺐습니까? 미국 쪽에서 방을 미국 쪽에서 뺀 방을 모양새가 뺐습니다. 결국은 예, 모양새가 됐는데요. 됐는데. 네, 저희도 취재진도 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멜리아 호텔이 처음부터 굉장히 유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 국무부, 미 백악관에서 이 출입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 센터를 멜리아 호텔에 차렸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도 들어왔고 저희가 있는 이런 형태의 부스 같은 것도 설치된 모습들을 저희가 다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멜리아 네네. 호텔에 대한 소개. 네. 북한 대사관 바로 인근에 있고 네. 북한 인사들이 평소에 자주 이용해 왔기 때문에 네네.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고려할 만한 네네. 부분인데 네. 근데 이 멜리아 호텔이 크게 2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어색한 동거를 할 수 있을까 그 여러 분석이 나오면서 뭐 사실상 2개 건물이니까 별도의 호텔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이었죠. 베트남 정부에서 숙소를 프레스 센터를 IMC로 국제 미디어 센터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정말 짐을 싸서 저희가 있었던 국제 미디어 센터로 짐을 싸서 옮겨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다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막판에 북한 측에서 같은 숙소에 프레스센터가 차려지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베트남 정부의 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현지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강국으로 꼽히는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구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좋게 보면은 담대한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아까 이용 기자 설명처럼 자 이런 의전에 있어서 또 공간에 있어서의 양보가 보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네. 또 그런 진통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모습 그리고 만나는 형식 이런 것들 자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선전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체면, 형식, 의전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고요. 물론 미국도 그 의전의 프로토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 때 양쪽에서 똑같이 6걸음씩 걸어 들어와서 중간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그런 세심한 디테일까지도 이제 그 맞췄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는 상당히 곳곳에서 좀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파격적이고 북한에 기울었다 네. 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대사관을 지금 방문한 것 빼고는 다른 일정을 갖고 있지 않고 네네. 북한 대사관의 존재 역시 하노이로 선정한 것도 그렇고요. 네. 이번에 열흘을 비우지 않습니까? 네. 뭐 김정은 체제의 어떤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과의 소통이라든가 긴급한 연락은 여전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북한 대사관과 가까운 입지라고 하는 것 역시 네. 숙소나 회담장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겠느냐. 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자,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호텔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의 이 시각 현재 모습입니다. 사실 김희재 교수님 그 메트로폴 호텔 지금 2차례 정도 다녀오셨잖아요. 내부도 훑어보셨고요. 예. 이 호텔을 놓고 보면 지금은 화면으로 볼 때 이제 통제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인적이 네. 보이지 않지만 평소에는 저 앞에 관광객들이 수시로 지나가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지구에 속하는 곳이고요. 좀 패션샵이나 명품샵, 그리고 갤러리나 여러 프랑스 문화원 같은 그런 세련된 건축물들이 밀집된 공간이어서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또 신혼부부들이 웨딩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배경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싱가포르 때는 센토사 섬에 고립된 공간을 회담장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표현대로 하면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호텔을 지금 회담장으로 선정했어요. 예. 그것도 경호나 보안을 생각해 보면 그런 민감도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저 회담장을 가보고는 겉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런 역사적인 회담을 할 만한 장소일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게 경호상의 문제는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이 회담장으로 선정될 만한 좀 이유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 마치 요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주변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곳은 특이하게도 건물이 감싸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내부 정원이 있습니다. 야, 잠깐만요. 이 건물이 감싸고 있다면 건물이 예를 들어 미음자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예, 그 약간 사이에 찌그러진 미음자 형태입니다. 예, 정원이 있다면 밖에서는 정원이 들여다 보이지 않겠군요. 않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건물을 잘 차단을 한다면 이 내부 정원에서 충분히 두 정상이 편안하게 친교 행사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포토 세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점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네. 저희가 오후에 있었던 뉴스 특보들을 통해서 우리 김희재 교수님이 어제 오후에 메트로폴 내부 공간을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렸지요. 그 공간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 또 여러 명이 만찬 회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에 숙박하기도 했고요. 또 유명 인사들이 하노이에 오면 꼭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메트로폴 호텔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1901년에 지어졌어요. 거의 120년입니다. 네. 하노이 나아가 이제 베트남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고 목격해온 하나의 목격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현대사가 응축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 통치 세력이 처음에 이 호텔을 짓기는 했지만 이후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또 호치민 주석이 이곳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미국과의 전쟁 당시에 폭격이 있을 때에도 계속 영업을 했던 그런 전설적인 호텔이기도 합니다. 이 호텔에서 이제 미군의 폭격을 피해서 당시 북베트남 군인들이 숨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지금도 지하로 내려가면 한 4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폭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벙커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안에 또 다양한 숨은 비밀 공간들이 있어서 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밀담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막 베트남 경찰 차량 그리고 오토바이가 메트로폴 호텔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일행을 호위하는
선도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회담 두 정상의 만남 예정 시각까지 15분 남겨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에 막 들어오는 모습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출발한 지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이 시간상으로도 충분히 도착할 만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화면이 메트로폴 호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 실시간 화면인데요. 네, 경찰 호위 오토바이들이 보이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이, 이 베트남 하노이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연대에 보면은 간간히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모습들, 시민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이는데, 네. 통제를 했는데도 말이죠. 이 베트남 사람들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비록 전쟁을 하긴 했지만 베트남이 승전국입니다. 자존심을 지켰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 개방 또는 개혁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수교가 베트남에게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의 장소 그리고 만찬장으로 이용할 메트로폴 호텔에 지금 막 들어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막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선도 촬영인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경호원들이 차량에 탑승하기 네, 방금 위해서 저 차입니다. 네. 네네. 저 차죠. 김정은 위원장 차량임을 알리는 네. 지금 엠블럼이, 흰색 예, 엠블럼이 있습니다. 보이죠. 확인이 됩니다. 네. 김정은 자, 이곳에서 메트로폴 호텔까지 몇 분 거리입니까? 차로 가면 한 3분 3분 정도면 정도면 가는 정도, 거리입니다. 예.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한 네, 근거리에 숙소와 회담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내는 모습은 아니군요. 네. 예. 전용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차량이 지금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막 출발해서 3분 정도 거리 떨어진 회담장 또 만찬장 메트로폴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첫 만남 이후 8개월여, 정확하게는 260일 만에 두 정상이 이제 본론 또 강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룰 회담을 위해서 잠시 뒤에 만남을 갖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남 일정 잠깐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정상은 한국 시간으로는 8시 반에 만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착착 맞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약 10분 뒤에 8시 40분부터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1대1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역만 배석을 하는 단독 회담이고요. 20분간 진행을 하고 우리 시각, 한국 시각으로 9시에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30분 뒤에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KBS 취재진 거의 30년 가까운 KBS 취재진이 현장 곳곳에서 지금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KBS 취재진이 찍은 영상 그리고 현지 주간 방송사인 VTV가 찍은 영상을 섞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또 현재 통신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영상의 질이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하노이 시민들이 지금 차량 행렬들을 네, 보면서 하노이 시민들이 거리에 상당히 많이 스마트폰으로 막 사진을 찍고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이제 메트로폴 호텔 쪽에서 찍은 장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메트로폴 호텔에 지금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노이의 옛 이름이 탄롱입니다. 즉 용이 승천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저런 왕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떤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롱이 합니다. 하노이로 제일군요. 사실 할롱베이 저희가 잘 아는 할롱은 용이 내려온 곳입니다. 내려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할롱이고요. 여기는 달롱입니다. 탈롱, 예, 탈롱. 그래서 용이 여기 갖고 승천하는 있는 곳.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노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하노이에서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 그 성과물이 승천하는 용처럼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지금 메트로폴 호텔에 네.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네. 상황입니다. 이쪽이 후문 쪽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호 차량들이 지금 메트로폴 후문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효영 기자 얘기대로 아까 메트로폴 호텔 자체가 건물 자체가 네. 약간 비뚤어진 미음자형이기 때문에 네.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뭐 한 곳은 아니겠죠. 네네. 크게 정문과 후문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양쪽에 다 취재진들이 가득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지 화면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일까요? 지금 경호 인력들은 내려서 경호 인력들은 대기를 내렸고요.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주변에서 경호 인력들이 내려서 대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차량 행렬이 서서히 호텔 출입문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메트로폴 호텔이 구관과 신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 회담은 오페라 윙으로 불리는 신관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관에서, 예. 이 메트로폴 호텔이 위치한 곳,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 정도에 해당할 만큼 아주 붐비는 구시가지입니다. 어제만 해도 관광객들이 저 앞에 굉장히 붐볐고요. 또 호텔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아마 메트로폴 호텔이 저 정도의 철통 경계가 있었던 적이 아마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의 얘기를 보면요. 차량들이 후문 앞에 지금 정차를 했다고 하고요. 아마 저 왼쪽에 방금 보였던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천막 구조물 때문에 직접 내렸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막 구조물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죠. 예. 용도가 궁금하긴 한데 이걸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경호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경호원들을 위한 공간, 또 장비라든가 경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공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워낙 역사적인 회담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장비들이 또 투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며칠 전부터 그 내부 치장 또 페인트 칠을 시작을 했고요. 그 상점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커튼을 쳐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한 사흘 전에 그 비밀 내부 정원 쪽에 들어가 봤을 때도 이 정원에서 이 정원의 상층부로 통하는 계단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또 다른 형태의 작은 잔디 정원과 아주 작은 무대 비슷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네, 두 정상의 만남 공식적으로 예정된 시간까지 이제 7분 남았는데 두 정상이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는 모습은 아직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약 2, 3분 전쯤에 8시 20분쯤에 후문 앞에 정차를 하고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구조물 때문에 모습이 보이진 않았는데요. 지금 회담장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3천여 명의 취재진이 이곳 회담장 주변을 중심으로 뜨거운 취재 열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 상황이 열악하고요. 그래서
회담장에 이동하는 모습, 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선명한 화면으로 좀 전달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자, 두 정상 만남 이제 6분 남았는데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모두 현재 회담장으로 호텔로 입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네, 지금 보는 화면은 회담장 모습인가요? 두 정상이 이 앞에서 아마 만나서 악수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지금 비슷한, 자, 국기 개수, 지난번에도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똑같이 6개씩 인공기와 성조기와 인공기가 엇갈려서 6개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두 정상이 8개월, 정확하게는 260일 만에 악수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누고 단독 회담이죠. 네, 20분 정도 단독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곧바로 만찬, 친교 만찬이라고 미국 측에서는 표현을 했는데요. 만찬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1대1 단독 회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안 됩니다. 20분 가지고 서로 또 인사 나누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요. 예, 그 20분 동안 만나서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는 않겠죠. 뭐 통역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20분의 의미가 좀 가볍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양쪽의 1박 2일 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아마 양쪽에서 내일 발표할 합의문의 문안을 최종 점검을 하고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직전에 양 정상이 만나서 뭔가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디테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의사나 진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예정된 공식적으로 예정된 만남만 해도 5차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오늘 20분 만남은 뭐 음식으로 따지자면 에피타이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 만찬에서 두 정상이 나눈 얘기, 또 두 정상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번 1박 2일 회동의 어떤 향방이 결정되는 가늠자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 만찬이 이어지는데 이 만찬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지난 8개월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왔던, 고위급에서 이끌어왔던 책임자 격이었거든요. 이 만찬을 하면서 또 더 깊은 얘기를 배석자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예, 만찬 자체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찬에 각각 2명씩의 배석자를 두겠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고 나서 언론들의 관심 중에 하나도 많은 수행원 중에서 과연 누가 될까, 2명이. 네네. 그래서 북한 쪽을 보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고 리용호 외무상이에요. 이에 갖는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인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실 정보기관의 수장 출신이거든요. 이 김영철 부위원장도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좀 일선에서 물밑 조율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와 비슷하게 미국과 북한에서도 이 정보 라인에서 사실상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위급의 그 회담을 이끌어 왔거든요. 서로가 상대 국가를 방문해서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친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이 두 사람이 꾸준히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석사로서는 이 두 사람만큼 적합한 인물은 일단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북한의 외교관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무장,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의전상으로도 잘 맞고요.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들, 외교적인 행보들을 보일 때 그것들을 책임지고 조율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네, 오늘 일정은 일단 단독 회담 20분 그리고 만찬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공식 일정은 없고요. 내일 오전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전에 만나서 아마 이른 시간에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또 배석자들이 서너 명 정도 앉는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요. 싱가포르와 지금 만나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8개월 만에
악수를 나눴습니다. 260일 만에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 이어서 260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밝은 표정, 웃음을 터뜨리면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회담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의 시선이 쏠린 이곳 하노이. 북미 두 정상의 2차 핵 담판 1박 2일의 막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두 정상 일단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웃음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말 좋은 관계,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일단 담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별도 인사말을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장 오디오가. 네,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가볍게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표정은 밝아 보이고요. 네, 베트남 TV가 주관사로서 전송하는 현장 화면이 지금 그리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메트로폴 호텔 외관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프랑스풍 네, 장식이 보이고 방금 있죠? 전의 모습이 다시 보여질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정상의 260일 만의 만남. 네,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웃음기가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살짝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예. I think it will be very successful. Great relationship. I think it will be very successful. We look forward to it. We both do. Have you walked back at all on 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말 좋은 관계,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고요. 특별히 인사말을 아직까지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친근감을 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만, 네, 잠시 대화를 나누는. 네, 통역을 대동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죠. 네, 이 시각 두 정상이 만나고 있는 메트로폴 호텔 외경 보고 계십니다. 이제 8분 정도 뒤에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배석자 각각 2명씩을 동반하고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 장면입니다. 현장에 지금 많은 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래시 소리가 들리고요. 예, 플래시 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가벼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Have you walked back at all on 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네, 김정은 위원장도 언론을 향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장소를 옮긴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앉아서 하는 거죠. 예, 네,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대 깃발이 있는 그 공간에서. 두 정상이 통역을 대동하고 간단한 담소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but however, we have been able to overcome all those obstacles. And here we are today, after 2 years of 그 기간이 좀 생각해보면 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those 261 days were the days during which a lot of painstaking efforts were necessary and also a lot of patience were needed.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에 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ut here we are today, sitting next to each other, and that gives us a hope that we will be successful this time, and I would really try to make that happen. Thank you very much. That's really nice. Well, I wanted to say it's an honor to be with Chairman Kim. 김정은 It's an honor to 위원장과 be 함께 하게 together.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같이 In 하게 really a 되어 country, Vietnam, where 기쁩니다. they really 또 rolled out the red 베트남 carpet 같은 and 경우에 they're 저희를 very 위해서 honored to us. 레드카펫을 깔아주었고 저희를 환영해 It's 주었습니다. great to be with you.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차 회담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1차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회담이 1차만큼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진전은 우리 북미 관계가 개선됐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다시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하게 되어서 또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베트남이 아주 우리를 굉장히 환영을 하고 레드카펫을 깐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진전이 더 빨리 갔으면 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회담도 첫 번째 것과 같은 성공 또는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번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And as I've said many times, and I say it to 그리고 the 여러 press, I 차례 say it to 말했고 everybody 또 else. 언론을 I 상대로 think that 말씀을 your country has 드리지만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북한이 많은 unbelievable, 경제적인 unlimited.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두고 있는 북한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또 언론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선이 엄청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성공을 이룰 거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아주 잘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성공을 저는 그래서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We appreciate it. And we're going to go have 네, dinner. 감사합니다. 이제 And then we have some big meetings 만찬장으로 scheduled for 가겠습니다. tomorrow, 그리고 and 내일 we'll see 회담 you, I guess, 스케줄이 at 꽉 차 the news 있습니다. conference at some point during the 또 day. Thank you very 기자회견을 much. 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정상 앉은 상태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을 했습니다. 잠시 윤진 기자 그리고 이관세 소장, 조성열 연구위원과 함께 환담 내용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정리하죠. 1차 회담 성공적이었고 2차 회담 더 성공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했던 말을 또 반복했는데요.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북한의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국이 또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을 했죠.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먼저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짤막하게 먼저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관세 소장님. 네, 뭐 오늘 저희가 기장됐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소개한 대로 뭐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좋은 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걸 반복을 했고, 트위터에도 여러 번 올려 있었습니다만은 그 베트남 그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낮에
그 회담을 할 때 서두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북한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 또 그렇게 되도록 자기를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조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민, 노력, 인내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을 담았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작년에 특히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비핵화 과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미국이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 여러 차례 회담이 이제 결렬됐고, 특히 11월 달에도 또 한번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이 이제 그 개혁 개방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 의지, 그리고 이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특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호응한다면 세계가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발언을 보면은 뭔가 국제사회가, 세계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좀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최종적인 거는 이제 회담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통큰 결심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 예정 시각, 저희가 생각한 예정 시각보다 1분 더 앞서서 만나서 이제 약수를 나눴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었어요. 싱가포르 때는 이제 그때는 첫 만남이어서 오히려 긴장된 표정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오히려 그때는 밝게 웃음을 예. 띠면서 둘이 만났거든요. 이번에도 두 번째 만나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친구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악수 장면은 좀 긴장됐었어요. 예, 예.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고, 또 얘기를 할 때도 간간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소를 띠긴 했지만 시종일관 긴장된 표정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심각하고 엄중하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번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보면 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 believe that those 261 days were the days during which a lot of painstaking efforts were necessary, and also a lot of patience were needed.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이번에 보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ut here we are today, sitting next to each other, and that gives us a hope that we will be successful this time, and I would really try to make that happen. Thank you very much. That's really nice. Well, I wanted to say it's an honor to be 네, with 오늘 Chairman Kim. 김정은 It's an honor 위원장과 to be 함께 있게 된 together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n really a country, Vietnam, 그리고 정말 where they've really rolled out the 베트남에서 red carpet 저에게 campaign.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정도로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It's great to be with you.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님과 함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1차 회담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만족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1차 회담이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2차 회담도 1차 회담과 동일하거나 더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하게 되어서 또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베트남이 아주 우리를 굉장히 환영을 하고 레드카펫을 깐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진전이 더 빨리 갔으면 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회담도 첫 번째 것과 같은 성공, 또는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번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And as I've said many times, and I say it to 그리고 the 여러 press, I 번 say 제가 it to 말한 everybody 것처럼 else. 언론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은 정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미래가 이 훌륭한 지도자 앞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훌륭한 미래를 보기를 바라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언론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선이 엄청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성공을 이룰 거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아주 잘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성공을 저는 그래서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We appreciate it. 네, We're gonna go 감사합니다. have dinner. 이제 저희는 만찬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내일도 회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정상은 환담을 마치고 각자 배석자와 함께 만찬장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성공적 회담이 될 것이라 믿는다. 김정은 위원장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 대목도 있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길 원하지만 차분하게 가겠다. 예.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 예. 얘기 그게 조금 더 인상적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상당히 긴장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돌이켜 보면 지난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4개의 어떤 원칙적 합의 그 이상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볼 때는 협상 자체에서 뭐 더 나가거나 그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끌어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건 막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했고 또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동안에 호랑이 등에 타면서도 한 발은 땅에 딛고 있었는데 예. 이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발을 떼는 이런 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고 또 지금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봤기 때문에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내용이 주는 그 무게감 그리고 뭐 아까 비유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랑이 등에서 이제 땅에서 발을 떼야 되는 이런 이제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좀 다독이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걱정 마라. 호랑이 등에 타더라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당시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굉장히 이제 안심시켜주는 모습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비장한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발언이 금년 1월 1일 신년사 내용과 사실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안심시켜주고 또 밝은 미래를 제시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1월 1일 신년사가 발표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도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을 밝혔었죠. 그때 처음 나왔던 게 동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 불사용, 비확산 이런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신년사와 이번 그 인사말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그때 신년사에서 밝혔던 비핵화의 원칙을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소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경제 문제를 또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 포기를 하고 관계 정상화가 되면 베트남과 같이 정말로 평화 번영
경제적인 번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또 유인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이 되면 북한도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하자에서 이게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나도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할 것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뭐 지금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그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은 될는지 모르지만 꽤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데는 잠재력을 발휘할수록 도울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소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거 이제 선대 지도자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취임 첫 인사가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 강국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핵 무력 건설에 이제 치중하면서 오히려 국제 제재를 받게 됐고 오히려 경제 강국의 위치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고 이걸 도울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세계 최강국인 미국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하나의 어떤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 이 오늘에까지 왔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 북한이 3자가 서로 협력해가면서 현재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이제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 이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이제 그 한반도의 대전환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짧게 해주시죠. 70년의 적대 관계가 해소하고 지금까지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이제 접고 물론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라는 문제가 있지만 새롭게 이거를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과연 미국이 언제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언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한반도의 새로운 이 시대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양 정상의 인사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예, 윤 기자. 오늘은 이렇게 뭐 만남, 환담, 만찬까지는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혹시 예고된 것입니까? 단독회담,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까지는 확정이 돼 있고요. 이후에 하노이 선언 서명식이 예정이 돼 있고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혼자 할 건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할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자회견까지 싱가포르 때도 그랬거든요. 거기까지가 정식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미국의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자신들이 나름 취재한 잠정 합의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취재된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밤에 최종 실무라인에서 협상한 문구 완성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무리 뭐 거기까지 의견 접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협상이 진짜 최종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것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통일외교부 윤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 특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하노이에 마련된 KBS 특설 스튜디오에서 특집 9시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